네, 삼성전기의 비아디 공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주가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이주연 815 모니터 기사와 함께 만나보고 주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타할 때마다 매번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걸 인연이라고 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번에 이 공급하는 부품인 MLCC에 대해서 살짝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쌀알 만한 작은 크기의 부품인데 뭐 자동차 안에서, 전기차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전기를 필요한 만큼 일정한 만큼 내보내주는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삼성전기가 중국의 최대 업체인 비아드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삼성전기가 좀 사업 전략적으로 많이 이제 제시를 했었던 부분들이 성과를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장 시장의 어떤 공략의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거기서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비아디를 뚫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아디는 알고 계시는 대로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작년에 이제 테슬라를 좀 제치고 점유율 1등까지 올라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한테 이제 MLCC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전기가 거의 모바일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클리컬한 산업이 좀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장 사업 분야로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비아디를 공급사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테슬라 쪽으로는 MLCC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제는 비아디까지 좀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1등, 2등 전기차 업체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 2등 그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는 관련 산업 안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도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동안에 IT 중심이었던 그런 이제 사업 구조에서 조금 다변화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좀 보면은 MLCC 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MLC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MLCC 중에서도 전장 제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당연히 크기가 다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자동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 애초에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리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MLCC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쪽으로 좀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매출은 당연히 확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겠지만 뭐 중국 최대 자동차 업자에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전기차로의 좀 큰 폭의 확장을 이뤄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재용 회장이 왜 이렇게 중국에 방문을 하나 했더니 네. 그 성과와 결과물이 이제 하나 둘씩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주신 내용만 본다라면 오늘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많이 급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대비 종목의 좀 주가 상승률이 조금은 아쉬워요. 더 네.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슬라에 이어 비아디까지 지금 납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 한번 전망해보고 주가의 추가 상승분까지 함께 예상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주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뭐 대부분의 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동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단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호재 뉴스가 있더라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진다던가 이런 형태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지금 상단에 워낙에 또 시장이 그동안에 안 좋았었다 보니까 상단에 뭐 이평선 저항이라던가 그리고 매물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좀 뚫어주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규모 좀 매수세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거는 여전히 지금 뭐 업황이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삼성전기가 이번에 비아디를 어떤 공급자를 확보를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지금부터 미리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네,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조금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MLCC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 내연기관차나 일반 자동차에는 한 3,000개에서 최대 10,000개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전동화가 진행이 되면은 최대 18,000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를 한 55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놨기 때문에 비아디 한 곳만 좀 계산을 하더라도 MLCC 연간 수요만 하면은 한 700억 개 이상 좀 달할 걸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한테만 거의 수천억 원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익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상단이 많이 열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좀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의 폭을 좀 키워나갈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LCC가 이제 삼성전기의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MLCC 쪽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수익성도 높고 양도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 외적으로 봤을 때 MLCC 쪽에서 그 AI 가속기 향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뭐 이전에 코로나 시기 2022년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장 급락했을 때 그 당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도 충분히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한 대 들어가는 MLCC의 그 양이 스마트폰 한 대 약 10배가 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씀해 주신 수천억 원의 그 이익이 더 증가된다라는 게 정말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나오지 않을까. 향후 이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주가 역시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도가 되었던 삼성전기의 단기적인 호재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이 중국 업체가 미국 업체가 매력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 MLCC가 글로벌적으로 3강 구도를 이뤄내고 있어요. 무라타, TDK, 삼성전기 세 업체인데 사실은 신뢰성에서는 무라타와 TDK가 여전히 우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좀 중국 업체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1, 2등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중국 내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다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수요는 더 좀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비아디만 하더라도 신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자동차 종에다가 아다스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커라던가 뭐 다른 이제 샤오펑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다스를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MLCC 물량들은 계속 좀 증가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아디 쪽에 납품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로도 충분히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무라타라던가 TDK가 기존의 일본 기업들인데 일본 기업들이 워낙에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LCC라는 게 기술력이 좀 많이 고도화돼 있고 이제 섬세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잘하는 게 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무라타가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4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고 이제 TDK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 사이에 삼성전기가 2022년도에 점유율이 2%, 3%이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1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점유율 측면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라타가 기존에 다 가져가던 그런 점유율을 좀 많이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OEM 업체들이라던가 중국의 그 자동차 기업들도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많은 일단은 이 수요처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두 기업들의 뭐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최근 글로벌 뭐 테크주들, 전기차 종목들 정말 대기업들 위주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삼성전기가 딱 적절하게 선택된 게 아닌가라는 네.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한국 기업들이 또 잘하는 게 저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쌉니다. 일본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도 하나의 좀 경쟁력이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도 저렴하면 납품에 대한 그 스피드도 조금 빠른가요? 납품에 대한 스피드는 워낙에 또 우리나라가 잘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잘 하고요. 그리고 납품은 또 잘 일본도 사실 잘 맞추기는 하는데 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MLCC가 삼성전기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절반을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는 없을까라는 궁금증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침 비아디가 자율주행도 강화한다라고 하니 MLCC도 사가줬으면 다른 것도 좀 사줄 수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5G 카메라, 모듈, 패키지, 기판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 고부가 가치 산업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져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또 중국의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뭐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고부가 기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 자체는 거의 50%가 MLCC 물량이고, 뭐 30%가 이제 모듈, 말씀 주신 대로 모듈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20%가 기판인데, 이 기판에서도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또 전방 쪽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수요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외형 확장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로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거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 호재가 확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늘의 주가가 모두 반영된 게 아니라 관련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MLCC를 만드는 기업이 또 삼성전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가 이번 중국의 납품을 성공한 것을 계기로 그 외에 관련된 섹터와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과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 비아디인 건 맞지만 니오도 있고요. 뭐 샤오펑도 있고 진리차도 있는데 국내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삼성전기 외에도 또 남겨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모텍도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국 EV양 전기차 쪽으로 MLCC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수율 문제로 인해서 아예 고객사가 좀 끊긴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주가상으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거의 과거 10년 전 주가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씩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LCC 관련해서 조금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외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실질적인 어떤 수혜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인 점유율 측면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먼저 좀 돌아서야 그 나머지 기업들도 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지금은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뭐 삼성전기가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땡겨서 반영을 해서 좀 고가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삼성전기가 워낙에도 주가도 저렴한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필두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MLCC 관련 종목들도 함께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의 시세도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럼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가 가능한가? 이사님 의견에서는 지금 삼성전기 매수하면 오늘 미처 못다 반영한 종목에 대한 그 상승률을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오늘 매수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오늘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안 할 것 같고, 근데 네. 다만 정말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싼 가격대라는 거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코로나 때 시기에 주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실적은 계속해서 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저는 뭐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돌아선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단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일단은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일단 추세가 좀 돌리는 게 확인이 되고 그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길게 보시는, 호흡을 좀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MLCC라는 테마 안에서 삼성전기가 탑픽인 건 맞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가격에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아예 뭐 13만 원 이상 좀 올라서는 거 확인을 하고 추세 돌리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은 좀 단축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용 회장의 그 중국 방문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었는데 BRD만 방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좀 이런 굵직한 호재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계실까요? 굵직한 호재들, 뭐 다른 기업, 뭐 고객사를 확보하는 네. 그런 뭐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큰 삼성전기 호재는 결국에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좀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이제 납품을 하고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실 수급은 돌아올 거고 주가는 반등할 거라고 거기에 좀 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모멘텀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은 네. 이제 유리기판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개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사 좀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기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과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관세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좀 제거가 되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은 뭐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혹은 뭐 관련돼서 뭐 MLCC라던가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세 제어되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BRD 공급 소식 들려온 가운데 기업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주연 이사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